효문 윤설어들 안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가사상에 대해 두 번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사상가는 바로 장자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장자는 노자처럼 도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어요. 특히 장자는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장자의 사상은 요즘 우리 사회에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흑인 시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죠.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흑인 운동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흑인과 백인 사이의 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원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의 차별도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혐오와 차별은 서구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제로 서양 사회 안에 동양 사람들이 엄청난 차별과 혐오, 심지어는 위협까지 받는 사태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째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사회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무거운 담론이 되지 못하고 흑인 시위만 이렇게 거대한 담론으로 확장되느냐, 이건 다시 서양과 동양의 차별이 아니냐라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또한 외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 집단을 계속해서 규정하고 비난하려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중국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신천지 교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행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비난과 혐오까지도 일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장자의 시선을 조금만 취한다면 어느 정도 평화로운 해결의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자는요,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고 나름의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온 세상은 무지갯빛, 장자의 사상입니다. 선생님 너무 제목을 잘 짓는 것 같지 않니? 자, 이런 장자의 사상이 노자의 사상과 조금 구분되는 요소는 이런 겁니다. 노자 같은 경우에는요, 도덕경이 굉장히 시적이고 함축적인 아주 최소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원문을 봐도 막 시처럼 지어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구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것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노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무의지치, 소국과민과 같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주장을 드러내요. 현실적인 정치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노자가 중시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사실 그때 당시 동양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두루 쓰이는 용어인데, 이 성인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장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뭔가 이야기, 우화들로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장자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하였다. 벌써부터 장황하죠? 하지만 장자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는 맛이 있어요, 또. 자, 그런데 이런 장자는요, 나아가서는 현실 정치,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삶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노자와 장자가 이런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긴 하지만 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는 도가 사상으로 함께 분류가 되곤 합니다. 이 장자가 바라보는 도의 개념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를 의미한다는 데에서는 노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자는요, 세상 어디에나 있는 것이 바로 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도, 곤충에게도, 하다못해 똥에게도 이 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은 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도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장자는 이 중에서도 이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도에 의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사계절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지 않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기온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하죠.
그리고 기온과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상에 뭐 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잖아요. 우리도 계절에 따라서 사람이 막 바뀌잖아. 뭐 여름엔 불쾌지수 올라가고 가을엔 괜히 뭐랄까 분위기 있어지고 이러잖아요. 사계절이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돈은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시선으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된 시선은 결국 뭐겠어요? 인간의 감각과 마음이죠. 그래서 장자는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초월하려고 노력해야 도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는 도가 내재하기 때문이죠.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가난함과 부유함 등의 분별은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가난함과 부유함은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재물의 경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자신의 주장을 장자는 여러 가지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리 찢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장자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뱁새는 뱁새대로, 황새는 황새대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정체성, 자신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난 본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세상의 기준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뱁새한테는 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는 윤리해코주 선생님, 바로 나.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좋아하지. 고마워. 하지만 우리 엄마가 키우는 흑돌이는 선생님이 보면 콧방귀도 안 껴. 선생님을 보면 거들떠도 안 봐. 여러분의 시선과 강아지의 시선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정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 선생님도 여러분한테는 뭐랄까 좁고 뭔가 다정다감한 존재지만 흑돌이한테는 그저 무관심한 화차는 그런 대상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관점을 초월해서 도의 관점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관점을 취할 것을 장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도, 흑돌이도, 여러분도, 뭐 뱁새도, 황새도 각자 나름의 정체성과 개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가 야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못났네,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싫어 막 이런 것을 비교하고 분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는 건 결국 도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장자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우주를 변화시키는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것이에요. 이렇게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경지를 바로 재물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런할 제자와 만물 물자를 써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물은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나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식으로 가치의 기준을 들쭉날쭉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도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관점에서는 결국 가지런한 나름의 뭔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그런 질서를 가지게 됨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함께 볼까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길게 늘려줘도 괴롭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짧게 잘라줘도 슬프다. 본래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그거를 강제하고 억압하는 건 결국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본성을 우리가 뭐랄까 위협하는 거야 라고 장자는 이야기해요. 인과 의 같은 도덕적인 기준들도 너무 강하면 또한 괴롭고 슬픈 거야. 사람이 본디 갖춘 것이 아닌데 왜 야 인해라, 야 의롭게 살아라, 예절을 갖춰라 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역시 유교 사상과 반대되는 관점을 보여요. 또한 장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사람은 짐승을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쥐는 뱀을 달게 먹고 부엉이는 쥐를 달게 먹는다. 각자 먹는 게 이렇게 달라. 하지만 이 넷 가운데 야, 이걸 먹는 게 바른 거야. 이걸 먹는 것이 올바른 선호야. 이걸 먹는 것이 올바른 식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각자 가지고 태어난 그 개성과 정체성이 다른 것 뿐인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아래에서 바라보면 하늘은 푸른 색깔이지만 그게 진정한 하늘의 빛깔인가? 사람이 밑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파랗지만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늘은 그렇지 않잖아. 또 인간의 시력으로는 파란색으로 보일지 몰라도 파리의 시선에서도 그렇게 보일까? 강아지의 시선에서도 그렇게 보일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교과서에 넣었지만 추가로 하고 싶은데요. 바로 쓸모 있음의 쓸모와 쓸모 없음의 쓸모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 야, 그거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이야. 쓸데가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쓸모 없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무관심하지만 사실 쓸모 없음에도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관점에 따라서는. 그래서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좋은 나무야. 이거 진짜 이걸로 식탁도 만들어도 되고 기타도 만들어도 되고 이거 정말 좋은 나무다. 사람들이 모두 야, 이거 진짜 쓸모 있는 나무야 라고 칭찬하는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쭈글쭈글하고 굽어져 있고 뭔가 단단하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나무가 있었어.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가 없어. 하지만 이 나무는 주변의 그 어떤 나무보다도 오래오래 살았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 따라서 쓸모없는 것도 쓸모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자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소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요는 이리저리 자유롭게 너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너니는 그런 모습. 만약에 얘들아, 울타리가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울타리가 있다면 나는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나를 실현하면서 산다는 건 결국 진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이런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어떤 억압과 울타리를 모두 벗어던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논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소요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추구하려고 했어요. 또 이 소요유의 삶은 결국 완전한 정신적인 자유를 이루는 삶으로서 어떤 분별적인 의식이나 세상의 기준 혹은 차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도화일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라일체는요, 여러분, 단순히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는요, 내가 아닌 모든 타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것. 야, 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결국 우주를 이루고 있는 하나야 라고 인식하는 것.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경계, 너와 나, 우리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무라일체의 삶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장자는 좌망이라고 하는 수양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좌망은 말 그대로 앉아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냐면 모든 것을 잊어요. 어디까지 잊냐면 나조차도 잊어버려요. 그걸 무아지경의 경지라고 이야기하지. 나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조용히 앉아서 수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어떤 경험을 초월해. 심지어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완벽하게 도와 합치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추구했던 거예요. 또 다른 수양의 방법으로 심제를 이야기합니다. 심제는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는 목욕 재개할 때 제자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결국 마음속에 가득한 잡념이나 감정들, 나 조희정의 시선에서 계속 느끼는 감정들과 나 조희정의 시선에서 계속 느끼는 편견들로부터 모두 이걸 다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편견 없이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자의 관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 한번 학습지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돈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자 어디에나 내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장자는 강조한다.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물은 모두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은 바로 재물의 경지다. 그래서 모든 존재에는 도가 있음을 알고 모든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장자는 이리저리 자유롭게 논의는 소요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소요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고 대자연의 섭리에 나를 내맡기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이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무라일체에서 말하는 이 자연은 단순히 막 숲, 산, 강, 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타자들을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나를 규정하면 내가 아닌 타자를 또한 규정하게 되잖아요.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경지가 무라일체의 경지예요. 그래서 어떤 동양윤리 교수님은 이걸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면 본인이 아파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느냐. 그게 바로 무라일체의 시작이다. 그것을 모든 타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라일체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이런 무라일체의 경지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장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좌망과 심재라고 하는 수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좌망과 심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지인, 진인, 신인, 천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결국 재물과 소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완벽하게 도에 따르는 삶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모습을 장자는요, 성인이라는 말보다는 지인, 진인, 천인, 신인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성인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 속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인과 신인, 천인과 신인이라고 하는 말들은 결국 개인의 어떤 이상적인 개인의 주체적인 삶의 모습, 개인의 삶 속에서의 어떤 이루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또 장자와 노자의 차이점이라고도 했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선생님이 왜 장자는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이런 말을 써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자주 등장해서 설명을 해줘봤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나머지 글들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긴 심재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도 결국 도에 일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설명해주는 문구들입니다. 특히 여기 막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중에 3학년 때 배우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 또 많이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보고요. 아, 이런 장자의 관점이 삶과 죽음을 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장이 전개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남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차별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선생님이 장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도 여전히 아주 크고 작은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들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했듯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되 사진이나 신문기사, 동영상 링크 같은 것들을 첨부할 수 있어요. 혹은 선생님, 저는 이 사진이 차별을 보여주는 사진이라 생각해요 라고 하면 사진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해줘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 기사가 차별의 사례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기사를 찾아서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차별이 뭔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동영상 링크를 올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 패들릿에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도록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바탕으로 게 여러분 학생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우리 효문이들 완전 최고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도가사상과 한국윤리사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